네, 그러면 특징주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주가 이 정도 급등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급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은 종목별 이슈에 민감한 장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 그 호재성 이슈에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하고 웬만해서는 그렇게 크게 꺾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반복됐어요. 특히 조선주 같이 이제 무거운 업종이 그리고 실적이 개선된다고 해도 완만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이 정도의 급등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최근 시장이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들, 미중 무역 분쟁, 홍콩 인권법, 미국 내 시위, 경기 둔화, 지표 둔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종목별 이슈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들이셔야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나 섹터별로 어떤 이슈들이 돌아서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고 호재가 있는 종목은 일단 오버슈팅, 일단 급등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움과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네, 액화 천연가스는 LNG를 의미합니다. 그죠? 네,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카타르발 수주는 작년부터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조선 중국 조선사에 좀 밀린다 이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그 이데일 TV 방송에서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왜? 중국과 한국, 조선의 기술 경쟁력은 분명하고 현격해요. 중국에서 상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런 부분들을 따라올 수 있어요.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런 부분들을 따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LNG선, FPSO, 고부가 유조선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부유식 원유 운반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도 정말 중요해요. 배가 바다에서 전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몰살이에요, 몰살. 그죠? 재산적, 인적 손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주를 주는 입장에서도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런 안전성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조선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는 건 어때요? 그만큼 글로벌 조선업 자체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카타르 관련해서의 수주를 다시 한번 확정시키면서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들어가요.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확실히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건조 계약 같은 경우 한 4년 5년 뒤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약정서 체결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은 이제 현재 이제 카타르 페트롤리움이죠. 카타르 페트롤리움이 개발 중인 노스필드라든지 이런 가스전에 투입될 대규모의 LNG선 수주에 더욱더 다가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노스필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세계 최대 LNG 생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연간 1억 톤 이상의 천연가스가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규모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모잠비크, 그다음 카타르 이런 관련해서 앞으로 조선사가 계속해서 고부가선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조선 업황을 볼 때는 상선을 위주로 합니다. 상선이라는 건 뭐예요? 컨테이너선, 벌크선. 근데 이 상선은 그 기술력이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서든 만들 수는 있어요. 컨테이너선은 이제 박스에다가 물건 싣는 거고 벌크선은 원자재 같은 거 석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싣기 위해서 이제 넓게 이제 펼쳐놓은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역에 많이 쓰이는 건데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은.
근데 이제 LNG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조선, FPSO 뭐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 비싸요. 한 척당 막 4천억 막 이럽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는 돈보다는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부가선에 대한 수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선업이 날개를 달려면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수주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럴 거면은 일단 그 전에 BDI 지수라든지 이런 해운업 지수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슈를 계기로 조선업이 여기서 크게 또 상승한다라기보다는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고부가선에 대한 대규모 수주로 올랐지 조선업 업황에 대한 개선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업황 개선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무역에는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조선업은 지금 갭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으니까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슈에 민감한 시장이니까 이슈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요. 낙폭과대 경기민감주가 일단 올라오니까 낙폭과대 경기민감주에도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